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직 오프라인상에서는 첫 번째 강의도 시작 안 했는데, 저는 유튜브 상에서 두 번째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접속하셔가지고 쭉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CNN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죠. 네, 이 모델이 CNN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생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요 CNN 모델을 실제 조형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학습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동작 원리를 프로젝트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프로젝트 매핑이 어려운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이 어려운 학생들은 주변의 동료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매핑 없이 예쁘게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뭐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요.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컨볼루션을 거치고 다시 또 이제 서브 샘플링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풀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치고 그 전에 이제 요런 요 네모 반듯한 요거를 이제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예, 특징 맵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인풋 데이터로부터 특징적인 그 맵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를 이렇게 사각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컨볼루션을 또 거치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근데 이제 점점점 작아지죠. 작아지고 개수는 늘어나고요. 채널은 늘어나고 사이즈는 피처 사이즈는 작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풀리 커넥티드라고 있잖아요. 예. 풀리 커넥티드라는 것은 이렇게 3차원 텐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1차원으로 쭉 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리 커넥티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제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얘가 로보트인지 뭐 강아지인지 그런 거에 대해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CNN 네트워크망이고요. 이런 CNN 네트워크망은 인간의 뇌를 이제 본따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NN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입력층, 히든층, 그 다음에 출력층, 아웃풋층으로 이제 분류가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 히든층은 여기는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이 히든층이 실제로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히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그 신경망을 이제 본떠서 만든 거라고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든층이 깊을수록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브를 거치고 넬루를 거치고 이제 풀링을 거칩니다. 여기 또 다시 반복되죠. 컴브, 넬루, 풀링. 그리고 여기까지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요. 이 부분이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고요.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요 2차원인 것을 이제 3차원 텐서로 만드는 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그러죠. 곱해주는 거죠. 필터를 곱해주는 거죠. 요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곱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그러고요. 넬루라는 것은 요 입력 데이터를 최적화가 잘 되게끔 이제 출력 데이터로 계산을 최적화되게끔 계산하는 거를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 활성화 함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넬루입니다. 넬루를 쓴 거. 넬루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을 하게 되죠. 압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은 너무 데이터가 크면 이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압축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고요. 컴브, 넬로, 풀링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것은 이제 어파인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파인, 넬로, 어파인, 넬로. 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파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전 뭐 회전을 한다든지 뭐 스케일을 시키다든지 크롭을 시키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파인이라 그럽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게 어파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넬로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여기는 없지만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얘가 고양이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 그렇게 판별하게 되는 클래시파이 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판별하게 되잖아요. 소프트맥스 가지고 이제 그런 요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그게 CNN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제 여기 필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입력 데이터에 이제 필터를 씌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이제 필터를 씌워가지고 요 이미지에다가 요런 필터를 씌워가지고 특징을 추출하는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강화하고 이미지 크기를 축소하는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풀링 레이어, 요 풀링 레이어 그 축소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크잖아요. 요 이미지 사이즈가 컸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요게 이제 풀링하는 겁니다. 점점 작아지는 게 풀링하는 거예요. 컨볼루션은 곱하기 연산, 필터를 이미지에다가 씌워가지고 계속 곱하기 연산을 하는 것을 컨볼루션이라고 그러고, 풀링이라는 것은 압축하는 것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채널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채널이 아니라 저기 필터라고 그러죠. 필터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를 이제 추출한다. 해가지고 피처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클래시파이 한다고 그러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커넥티드 레이어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이죠. 여기까지는 3D고요. 여기서 이제 쭉 리니어하게 이제 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어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파인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2D 평면에 있는 요 뭐 P3, P1, P2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해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눕혀가지고 변화를 주는데, 요 해시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걸 해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화를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평행성은 보존된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CNN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CNN은 이제 이런 입력 영상, 요런 인풋 데이터, 자동차, 요 데이터를 이제 컨볼루션, 요 필터, 여기다 이제 필터를 요게 필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터를 씌워요.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제 특징 맵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넬로 함수, 활성함수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넬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풀링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풀링 계층은 이제 여기 써 있지만 비선형 다운 샘플링이라는 것을 이제 압축한다는 걸 다운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업 샘플링은 반대로 이제 크게 만드는 거, 다운 샘플링은 이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수행을 해서 신경망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 매우 느려져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줄이는 거를 두고 풀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 러닝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소프트맥스가 있어서 이 소프트맥스는 어, 어, 어떤 확률값을 가지고 확률값이 가장 높은 예를 들면 이제 뭐 0.9하고 0.9 뭐 0.8 0.2 0.1 있으면 0.9가 다시 계산합시다.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이제 확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0.5가 있고 0.2가 있고 뭐 0. 뭐 1이 있고 있다고 쳐요. 5, 6, 7, 8 여기가 또 뭐 0.2가 있다고 쳐요.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가 0.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프트맥스에서 가장 높은 요 수치에 이제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뭐 자동차가 있을 테고 여기 뭐 강아지가 있을 테고 여기 뭐 이제 고양이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0.5가 강아지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결론이 이제 도출되게 되면 자동차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판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라고 봤을 때, 요 3이 이미지라고 봤을 때, 요게 이제 가로고요. 위스가 가로고, 요게 헤이트가 요게 이제 세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차원이고요. 요거 이제 여기 채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채널이 있어서 요거 이제 채널이 있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채널은 RGB예요. RGB가 이제 3개잖아요. 그래서 3차원. 그래서 3차원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4 곱하기 4잖아요. 행렬이에요. 여기 행렬로 해서 이제 이게 가로 행렬,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세로 행렬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4 곱하기 4잖아요. 요걸 필터라고도 하고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요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더 씌우는 거예요. 더 씌워가지고 요게 이제 곱하기 연산입니다. 요게 이렇게 별 표시하고 동그라미 한 게 요게 곱하기 연산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0.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요 세 개를 이제 여기 위에다 이제 더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 곱하기 1, 0 곱하기 7, 5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2, 0 곱하기 6, 3 곱하기 3, 3 곱하기 0, 1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게 30이에요. 그러니까 다 곱한 다음에 이제 더해 주는 거죠. 3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해가지고 합성곱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3 곱하기 3 필터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4 곱하기 4 이미지였는데 3 곱하기 3 그 필터를 씌워가지고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짜리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인풋 이미지가 이랬을 경우에 요게 이제 커널이잖아요. 필터를 이제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숫자로 인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해서 이제 3 곱하기 3짜리 이제 그 커널을 요 이미지에다가 씌웠어요. 그랬을 때 요 이제 피처 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흑백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GB가 아닌 거죠. RGB가 아니고 이제 그냥 흑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 RGB는 이제 곱하기 3이죠. 그린 RGB잖아요. 이렇게. 그린 레드, 그린, 블루.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3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인 겁니다. 그 딥러닝에서 CNN이나 딥러닝에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채널, 필터, 컨볼루션, 피처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데이터예요. 요게 데이터인데 이제 인풋 데이터입니다. 채널은 3개가 있어요. 3채널. 이런 식으로 분홍색, 녹색, 보라색 3채널이 있는 거죠. 이 RG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필터를 씌워요. 여기다가 씌운다는 얘기죠. 요거 3 곱하기 3짜리를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두고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한다는 거고, 그래서 컨볼루션의 이제 결과인 채널이에요. 채널은 세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채널이 나온 거죠. 컨볼루션 시켜가지고. 그랬을 때 이 채널을 이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RGB를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두고 이제 피처 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이미지고요. 데이터, 인풋 데이터예요. 인풋 데이터고, 이게 이제 채널이 세 개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이런 식으로 씌우는 거. 이게 이제 채널이 필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곱하기 연산해서 나온 결과를 컨볼루션, 그런 거를 곱하기 연산하는 것을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컨볼루션 해가지고 요 나온 결과인 채널, 요 각각의 채널,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결과인 이 채널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을 두고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2 곱하기 2. 예, 다음은 이제 패딩을 말씀드리겠는데, 패딩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압축을 하고 풀링을 하고 그러게 되면 이미지가 여기 써 있지만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하고 같게끔 만드는 거를 두고 패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패딩은 이런 식으로 같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0으로 이렇게 외곽을 다 0으로 둡니다.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두고요. 그래서 이게 곱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여기다 곱했을 때, 곱할 때 이제 이렇게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곱하겠죠. 만약에 패딩을 안 뒀으면 여기서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패딩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3 곱하기 3을 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4 곱하기 4짜리가 나오는 거죠. 이 원래 이미지 요 원래 이미지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이미지도 4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패딩이라는 것은 원래 이미지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외곽에다가, 이미지 외곽에다가 이렇게 제로 패딩을 두는 것을 그걸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네, 넬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넬루는 활성화 함수라고 그럽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입력 신호의 총합을 이제 출력 신호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뜻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딥러닝은 이제 최적화로 가는 기법, 최적화를 향해서 가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넬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넬루라는 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넬루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이잖아요. 0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맥스예요. 맥스 값이 자기 자신 값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면 이제 입력이 이제 음수이면 이렇게 0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이면 자기 자신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x라고 최대값, 맥스가 이제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게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풀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링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압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를 보면,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했을 때 맥스 풀링이 있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고 민 풀링이 있습니다.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곱할 때, 컨볼루션 할 때, 그때 이제 이 값 중에서 최고로 높은 값, 여기 20이잖아요. 그래서 20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은, 녹색에서 제일 높은 값은 30이잖아요. 30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여기 요 코발트 블루 컬러 중에서 요 111이 가장 높으니까 요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여기서는 이제 33이 제일 높은 숫자니까 33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요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압축하는, 여기 이제 행렬 연산에서 조그맣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짜리가 2 곱하기 2 행렬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합니다. 가장 요 네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 요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는 요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평균, 요걸 계산해 가지고 평균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 이제 그거, 요게 이제 13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그러고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는 거를 이제 민 풀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12잖아요. 그래서 8이네요, 참. 8이니까 요 8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0이니까 0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이제 34니까 34 가져오고, 여기 5니까 이제 5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렬의 크기를 감소시키잖아요. 여기 4 곱하기 4짜리를 2 곱하기 2로. 근데 이제 이렇게 행렬은 감소되지만 레이어 여기 채널 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서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배열을 뜻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랭크라고 하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타입이라고 했을 때,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게 스칼라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 벡터인데 그 텐서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 같은 이제 랭크가 1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개, 매트릭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3 텐서, 그 다음에 n 텐서까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스칼라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매트릭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3 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이제 텐서는 랭크의 몇 차원 배열인지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값을 나타내고, 벡터는 스칼라가 여러 개 모인 것을 뜻합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거를 이제 1차원을 벡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2차원을 매트릭이라고 하고, 이제 3차원서부터 이제 텐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4차원은 이제 텐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쌓이고, 더 쌓이고. 예,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있겠죠, 뭐. 텐서는요. 텐서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입니다. 이게 월드, 뭐 하이, 킹, 퀸, 그 다음에 잭이라는 말이고요. 인덱스를 이렇게 줬어요. 0, 1, 2, 3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하이는 이제 1, 0, 0, 0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하고, 킹은 0, 1, 0, 0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이제 벡터를 매트릭으로, 매트릭이 이제 2차원이라고 했잖아요. 2차원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 하이가 여기 있잖아요. 하이가. 예. 여기가 이제 여기 하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킹이 여기 있으니까 요 킹이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뭉치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말뭉치가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는 것을 말뭉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 킹, 하이, 퀸, 하이, 잭이라고 했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퀸이 이제 여기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말뭉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 여기서 이제 워드라고 했을 때는, 워드는 이제 4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전부 다 4개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워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4차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문자 이제 2개씩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두 개씩 이렇게 식으로 두 개씩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다 2개씩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총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 문장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기 요 이렇게 대괄호 있잖아요. 요거 요 대괄호의 개수로 이제 문장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은 여기 보시면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4인데 여기 이제 4가 워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어를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장을 뜻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3차원 텐서가 되는 거죠. 예, 여기 3차원 텐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칼라 벡터 매트릭에 대한 그 실습은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산이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 써 있다시피 이게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요 가로를 이제 너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로를 헤이트 높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요 너비를 요 i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폭을 이제 5로 표시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폭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너비에 해당되겠죠. 가로죠. 그리고 K는 이제 커널, 필터. 여기 이제 필터고요. 그 다음에 요 스트라이드는 설명 안 했는데 스트라이드는 요런 이제 이미지에다가 이제 필터를 씌우잖아요. 필터를 이제 씌울 때 요 필터가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몇 칸을 이동하냐. 만약에 요 스트라이드가 1이면 한 칸을 이동하는 게 되는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2게 되면 이제 두 칸을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패딩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미지를 원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로 패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외곽으로 이제 제로 패딩을 이렇게 씌워주는 그거를 이제 패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P가 이제 패딩을 뜻하고요. N은 이제 커널 수를 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가 이제 스트라이드고요. S가 스트라이드고 이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식이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입력 이미지가 222 곱하기 이제 가로 세로가 227이고 그 다음에 채널이 RGB 채널이 3개가 있어요. 되게 이제 큰 이런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제 컴브 이제 필터를 이제 씌워준 게 필터를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필터를 11 곱하기 11 채널은 똑같습니다. 3채널은 똑같아요. 그래서 11 곱하기 11짜리 가로 세로가 이제 11 곱하기 11짜리 이제 필터를 씌워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96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스트라이드는 앞에 말했던 스트라이드는 이제 4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 필터가 이동하는 개수가 그 4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패딩은 제로라는 건 이제 패딩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스트라이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입력 이미지 227이잖아요. 여기가 227이잖아요. 그리고 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요 커널을 뺍니다. 12를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하고 패딩을 주는데 패딩이 지금 여기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여기는 다 날아가겠죠. 그렇게 요건 이제 분수 계산이잖아요. 분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5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55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가로 세로 55잖아요. 필터가 저기 이미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96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컨볼루션 시켜줘 가지고 96개가 나왔으니까 96을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RGB잖아요. RGB니까 곱하기 또 3을 해줍니다. 만약 얘가 RGB가 아니면 곱하기 1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곱하나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 텐서 값은 이런 식으로 87만 1200이 이제 출력 텐서 값이 되는 겁니다.
CNN 네트워크망 실습은 이제 실습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